선생님들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혹시 이름들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잦은 이름만큼이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더 꼬이고 더 어두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군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삼부토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다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겐 낯선 이름입니다. 도급순위 70위권 영세 건설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이 회사가 폴란드까지 날아갑니다.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주관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씨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부토건은 마치 대규모 해외 재건 사업을 맡을 대기업처럼 당당히 MOU를 맺고 언론에 홍보 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가만히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이 과연 그 재건 사업을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었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만한 실적도 기술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포럼 직후 주가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무려 5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 말입니다.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선생님들, 이런 의심이 괜한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단서는 바로 그 직전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부 체크. 너무나 간단한 두 단어. 그러나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들어가라 혹은 곧 올라간다, 그런 암호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주가는 곧 폭등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주가를 띄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내부 사정을 아는 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뭘 했느냐고요? 사건이 터지고 1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 사이 누군가는 이미 수백억을 챙기고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때까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모두 마치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등장한 겁니다. 민중기 특검팀 첫 번째 칼을 댄 사건이 바로 이 삼부토건입니다. 지난 7월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삼부토건 이은근 전 대표를 불렀습니다. 무려 10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 포럼 참석과 MOU 체결 모두 윗선 지시였다. 선생님들, 그 윗선이 누굴까요? 아직 특검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신호입니다. 증거 없이는 압수수색도 출국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출국금지된 인물이 있죠.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그는 곧 소환될 거란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자신이 직접 참석한 포럼으로 아무 준비도 없는 건설사의 주가를 5배나 올려주고 그와 관련된 인물이 대통령 부인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국민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 지도를 보면 바로 보이니까요. 원래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강상면은 어떤 곳입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무려 29필지나 땅을 보유한 곳입니다. 변경된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시점에 국토부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건도 특검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공문서 조작, 허위보고서 착성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 기억나십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그때도 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어딘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관료들이 움직였다면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특검이 그걸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팀은 이 두 사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중심엔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국정농단 시즌이 아니냐? 박근혜보다 더 노골적이다.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휠체어쇼로 눈물을 끌어내려 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국민들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또 저 수법인가? 이제 그 정도로 국민은 현명해졌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국민의 마음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자가 나와도 저 정도는 괜찮다며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파헤치는 건 단순한 도로 문제, 주가 문제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특검은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통신 기록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불려 나올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조만간 특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장면을 지켜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정황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국민을 속였느냐? 이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듣기 전엔 이 사건은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 지킴이 9988에게 큰 힘이 됩니다.